고아였던 아이는 물의 용신을 몸에 봉인당해 수년 후 모든 용의 신과 싸우기 위해 그 힘을 깨우게 되었다. 한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야카 제도였다. 그중 3개의 섬에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한 섬에는 불과 물의 2원소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들은 섬의 수호자였으며 이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졌다. 오래전 두 용 중 하나인 물의 용이 약해졌고 불의 용은 완전히 미쳐버렸다. 물의 용은 생명을 주는 존재였고 불의 용은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였다. 생명을 주는 용이 약해지자 지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에너지원인 레이 에너지가 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불의 용이 미쳐버리게 된 것이다. 형은 아무런 자제력 없이 모두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하지만 어느 날 간달프가 나타났어. 그는 물의 용에 줄어드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어. 이 일이 일어난 후 물은 이렇게 말했어. 좋아, 이제 불의 용 형님과 괜찮아. 균형이 섬들을 구했고 다시 생명을 되돌렸어. 유키토 야나기라는 아이는 아야카 제도의 2번째 섬에서 아버지 마코토와 함께 살았어. 그는 원피스의 에이스처럼 생겼어. 유키토는 형인 진기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그를 제자로 삼았어. 진기는 어릴 때 유키토와 매우 가까웠어.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를 안아주었거든. 어느 날 함께 놀던 중 아기 유키토가 진기의 손가락을 잡았고 그의 굽힘 능력이 발동되었어요. 갑자기 물이 유키토의 손에서 진기의 손가락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은 공 모양의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유키토와 진기 주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진기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코토가 도착해 그의 능력을 중화시켰어요. 진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마코토는 유키토가 특별하며 그의 물 능력이 매우 강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진기에게 가족에게 특히 형인 하루와 에이카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 비밀은 유키토가 단지 물에 젖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물의 용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진기는 이 비밀을 사부와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고 형들이 없을 때 그와 이야기하곤 했어요. 진기는 유키토가 매우 작다고 생각하며 그가 물의 용으로 다시 변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마코토는 유키토가 나이를 먹으면 인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물의 용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마코토는 어려운 의식을 수행해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진기에게 자신이 의식을 수행할 테니 괜찮다고 말했어요. 진기는 유키토를 보호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진기는 이 말을 받아들이며 유키토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이 두 청년 하루와 아케는 그들의 사부 마코토와 함께 아라마타마라는 악한 존재들을 진압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소년은 마코토의 제자였고 진기도 그랬다. 그들은 매일 훈련하여 스승과 같은 평신사 마스터가 되기를 원했다. 스승과 그의 제자들은 섬의 시장 이누오 그리고 그들의 하숙집 주인인 모모코와 함께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그들은 가족과 같았고 제자들은 형제와 같았다. 스승의 사랑을 받기 위해 제자들 간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매우 잘 지내며 항상 서로 응원했다. 모모코는 유키토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말했고 유키토가 질문을 할까봐 걱정했다. 하루와 아케는 유키토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싸움을 멈췄다. 이 모습을 보고 마코토는 웃으며 그들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해야 해. 그 후 두 학생은 훈련을 하고 징이는 그들을 지켜보며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 하루는 그에게 마코토가 은퇴할 때 그들의 신사를 이어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강해지고 싶었다. 아케는 징이에게 그도 학생인데 왜 훈련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물속의 레이 마스터리에 매우 강하다. 징이는 자신은 다르게 태어났고 훈련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코토는 그를 뒤에서 차며 그는 데이비드 마르티네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훈련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다. 징기는 스승님이 한 행동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가 단지 장난을 친 것뿐이었다. 아케는 스승님에게 다가가서 하루가 용 진정의식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하루를 지원하며 신사의 다음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코토는 그에게 아니, 하루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며 아케가 다른 의식을 도왔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그는 아케와 하루에게 그들이 계속 훈련을 하면 아케와 진기의 도움으로 하루가 몇 년 후에 신사사제, 즉 초심사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와 아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진기는 매년 불의 용을 진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다. 마코토는 불의 용이 그냥 물의 용을 그리워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게 불의 용이 분노하는 이유였다. 그는 불 드래곤이 곧 아리마타마가 될까 걱정했다. 하루는 그것이 이유인지 물었다. 그들은 드래곤이 살고 있는 4번째 섬에 설치한 장벽을 강화해야 했다. 마코토는 그들이 의식을 치르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동의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케는 불 드래곤에 억눌린 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걱정했다. 그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주인에게 반대할 말을 하지 않았다. 모모코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도착해 그들에게 상쾌한 휴식을 도왔다. 날이 지나면서 아케와 하루는 훈련과 정규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모모코는 유키토와 함께 집에 머물며 우리가 보는 어떤 음식이든 요리했어요. 형제들과 그들의 스승은 함께 여러 섬 사이에서 아리마타마를 진정시키는 임무를 즐겁게 수행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가족은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네 번째 섬의 불이 용 때문에 지진이 섬에서 계속 덥스텝 음악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코토는 제자들이 집에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코토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먼저 용을 제대로 진정시키기 위해 도움이 될 무기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지진이 계속되었고 섬의 조화를 상징하는 작은 물 생명체인 마타마까지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케와 하루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층 더 끌어올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섬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보자들이 네 번째 섬으로 가서 직접 용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학생은 화산에서 나오려는 용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용의 힘을 막고 있던 장벽이 깨지면서 그들의 정령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을 막아보려 했지만 불이 용은 화산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섬 사람들은 화산 폭발을 보고 태국으로 가는 크루즈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기는 어린 유키토의 손을 잡고 대피용 페리 중 하나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유키토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루는 아케를 도우기로 결심했고 이는 드래곤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다. 하루는 아케를 신속하게 피해냈고 이는 그를 화나게 했다. 하루가 그들의 임무보다 그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드래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공격했고 그들의 주인이 도착할 때까지 탈출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맡기고 나가라고 말했다. 아케는 돕고 싶었지만 하루가 그를 데리고 나갔고 이는 그를 더욱 좌절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불 드래곤의 자비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마코토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사람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다. 그의 용과의 싸움은 화산 폭발처럼 보였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도망쳤다. 그리고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마코토는 죽었고 아케와 하루는 화산 끝에서 그를 발견했다. 마코토가 안식에 든 날 에누는 모모코와 그의 유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언장에서 마코토는 유키토를 본토로 데려가 15세가 될 때까지 그와의 인연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둘은 마코토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를 잃은 불쌍한 소년을 홀로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진기는 그들이 마스터를 믿고 마코토의 뜻을 따르길 부탁했다. 둘은 그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진기도 마스터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키토가 잠든 물의 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유키토가 혼자 본토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언젠가는 유키토가 물의 용으로 변신시키려는 마코토의 특별한 의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었다. 이제 마코토가 없으니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진기였다. 진기는 형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그는 의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발견했다. 그는 마코토가 남긴 모든 것을 공부했다. 그는 물의 용으로 변신하는 과정과 그것을 유키토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그는 이어서 전설의 은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유키토를 물의 용으로 만들 계획도 적었다. 그는 마코토가 노트에 적은 것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기는 스승을 믿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그 역시 자신을 희생해야 했기에 어려운 결정이었다. 의식을 완벽히 익힌 후 섬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했다.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섬이 자신을 키워준 덕분에 그는 삶을 빚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시간을 빠르게 살며 최대한 즐기기로 했다. 10년이 지나 어느 날 이누오가 모모코와 함께 육지에서 유키토를 데려오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진기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유키토가 본토로 떠난 지 10년 후 그는 이누오로부터 아야카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는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중 그는 물속에 있는 꿈을 꾼다. 그가 여러 번 꾸었던 꿈이지만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그는 그 꿈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현실 세계보다 그곳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손이 그를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낸다. 그는 잠에서 깨고 방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멈춘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날 유키토는 졸업하고 위탁 가정을 떠나 아야카로 돌아가야 한다. 선생님 중 한 명이 아야카에게 돌아가는 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인생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평생을 양부모 집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힘들지 않았고 사람들도 잘 대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돌리며 외로운 오타쿠라서 모든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가 걷다가 학교 입구에서 나이든 징이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몇몇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본다. 징이가 그를 발견하고 그의 앞에서 숨을 내쉰다. 하지만 유키토는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징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확실히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 유키토는 그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지만 징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학교를 나가며 그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귀찮아진다. 징이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얻고 유키토를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려 그림자 세계로 보낸다. 유키토는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그는 학교 교복이 너무 무거워서 수영할 수 없어서 당황한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빛나고 힘이 그를 압도하며 물속에서 회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어릴 적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걱정하게 된다. 징이는 이를 보고 그가 유키토임을 확인한다. 그는 그가 물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멈추게 하는 주문을 건다. 유키토는 결과에 놀라지만 징기가 또 다른 마법을 걸어 유키토를 그의 가방으로 옮기고 브라질로 데려간다. 유키토가 깨어나자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주위에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징기는 그들이 아야카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그 이름을 듣고 징기도 그곳에서 자랐으며 이누오가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키토는 징기를 더 이상 알지 못했다. 그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이 떠나기 전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징기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 형제와 같았던 시절에 대해 유키토에게 이야기한다. 곧 그들은 아야카의 두 번째 섬에 도착하고 이누오와 모모코의 환영을 받으며 유키토에게 이제부터 그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키토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10년 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유키토는 고마워하면서도 그들과 그곳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유키토는 마타마라는 작은 물속 생명체가 떠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유키토는 편히 있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징이가 그에게 주변을 둘러보며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유키토는 어릴 적 아버지, 징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봅니다. 그는 사진 속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도 기억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넣은 것 같다고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로서 일했는지 그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유키토는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징이는 그에게 가진 힘을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유키토가 어머니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무 설명 없이 그를 데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키토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누오는 유키토가 집이 있음에도 혼자였던 세월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사과합니다. 그러자 유키토는 왜 자신이 돌아오도록 요청받았는지 묻고 이누오는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남긴 지시사항이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이누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유키토에게 살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해요. 유키토는 혼란스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는 방으로 가고 징이가 그를 걱정해서 따라갑니다. 징이는 유키토가 어린 시절과 달리 조금 차갑고 다쳐 보인다고 느껴요. 그 이유를 묻자 유키토는 자신이 양육시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몇몇 아이들과 강에 갔어요. 한 아이가 유키토를 고아 원숭이라고 불렀고 유키토는 화가 났어요. 그의 분노로 인해 강이 물이 위로 솟아올라 그 아이를 공격하게 되었죠. 아이를 공중에서 탭댄스를 추게 한 이상한 힘에 유키토는 겁에 질렸어요. 그는 아이를 물속에서 춤추게 한 후 낮잠을 자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되자 그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징이가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방을 나가서 진정하려고 해요. 진정하려 애쓰지만 마치 자신이 손오공처럼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그때 마타마가 나타나고 유키토는 그것을 알아차려요. 끓어오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평소엔 친근하고 귀여워 보이는데 이건 뭔가 다르네요. 근처 강에 떨어지면서 물이 터져나갑니다. 붉은 빛이 눈에서 나오는 가면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체가 유키토를 공격하려 하지만
징이가 나타나 유키토를 피하게 하며 생명체가 몸을 완전히 형성합니다. 징이는 유키토에게 이 생명체가 아라마타마라고 알려주며 주인공에게 끌려 부패하게 되는 마타마라고 설명합니다. 유키토가 좌절하자 그 마타마가 그의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어 이 허술한 CGI로 변해버린 거죠. 유키토는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징이는 자신이 펼치는 영역 확장을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아라마타마가 5개의 에너지 구체를 만들어 그들에게 발사한다. 징기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고 그 생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주먹으로 치고 나간다. 이로 인해 물방울로 쪼개지지만 그것을 물리치지는 못한다. 징기가 실패한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유키토를 그 물의 배에 밀어넣어 그를 자극하기로 결심한다. 이로 인해 유키토는 매우 짜증이 나서 그의 힘이 갑자기 활성화되고 아라마타마가 폭발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의 짜증은 주변의 물이 징기를 공격하게 만든다. 다행히 징기는 공격을 쉽게 무효화한다. 유키토는 징기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감탄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게 만든 것에 두려워한다. 징이가 그에게 자신의 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문제는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라면서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말해. 유키토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징이는 시도해보라고 격려하고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아라마타마가 정화되어 레이 에너지로 돌아가. 징이는 유키토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진정하고 항상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 징이가 그의 이마를 주먹으로 살짝 치자 유키토는 어릴 때 징이가 똑같이 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유키토는 징이와 함께 훈련을 시작하지만 훈련이 앉아서 보이지 않는 햄버거를 잡는 것이라면 힘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징이는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자신의 레이 에너지를 느끼는 것에 집중하라고 해. 유키토는 이 소위 레이 에너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징이는 이것이 지구 깊숙이 흐르는 어떤 생명 에너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 에너지의 집중지는 그들의 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징이는 그들처럼 레이 마스터들이 섬의 에너지를 이용해 상황을 통제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유키토의 힘은 그의 힘과 다르기 때문에 유키토는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데 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곧 갑자기 나타난 아라마타마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징이는 이것이 유키토의 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키토가 아라마타마에 맞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이 숨고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아라마타마가 그들을 듣고 먼저 나타난다. 그것은 몇 개의 물포탄을 쏘기 시작하지만 오직 징기만을 겨냥한다. 징기가 도망치려 할 때 그것은 그를 쫓아가고 유키토는 혼란스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다. 징기는 유키토에게 아라마타마가 자신을 등지고 있을 때 공격하라고 말한다. 유키토는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의 등을 가격해 지치게 하지만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한다. 아라마타마가 쓰러지면 징기는 그의 궁극기를 사용하여 그것을 마무리한다. 이로 인해 아라마타마는 무너져 내리며 그가 모아둔 무릉덩이와 맥주캔을 남긴다. 하지만 징기가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라마타마는 다시 일어난다. 그는 그것을 명령하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이 다시 그를 공격한다. 징이는 도망치려 하지만 그것이 물 발사체로 그를 쳐서 넘어지게 한다. 그는 그것을 설득해보려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는 유키토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유키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그 순간 하루가 나타나 그의 순수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아라마타마를 소용돌이로 빨아들이고 정화한다. 그는 징이에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해 꾸짖으러 내려오고 그가 그만두기를 원하지만 징이는 당장 그럴 생각이 없다. 그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유키토는 하루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하루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바라봐요. 그는 이제 어린 소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키토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요. 유키토는 하루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동에 당황해요. 징이가 하루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유키토를 겁주고 있다고 하자 그는 마침내 유키토를 내려놓아요. 그는 유키토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유키토의 아버지 아래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루는 유키토를 집으로 데려가서 모모코와 함께 저녁을 즐기려고 해요. 세 사람은 유키토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저녁으로 먹는다. 그는 모모코의 요리를 사랑했다. 유키토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하루가 이전에 아라마타마를 돌본 것을 칭찬한다. 하루는 유키토에게 레이 마스터리가 아라마타마를 정화하고 섬들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타마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동맹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적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공존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마스터의 역할은 그 상황을 돕는 것이다. 유키토는 이해했다. 어느 날 징이는 유키토를 첫 번째 섬으로 데려간다. 그곳은 음악가들, 벤치에 앉아있는 커플들, 도로 위의 기차,
남은 음식들이 있어 훨씬 더 개발되었다. 그들은 물 위에 철도에서 운행되는 기차로 이동한다. 유키토는 이런 기차를 처음 보게 되어 신이 난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증인은 자신도 어릴 때 같은 것을 했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들이 도착하면 주요 관광지를 보러 가지만 그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거리에 들어서면 증인은 유키토를 두고 떠나버린다. 걸어가던 중 그들은 한원신 플레이어가 인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유키토는 그 행동과 장소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외에서 가챠 플레이어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이에게 말하려 하지만 그가 다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유키토는 광대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광대가 쇼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공이 아라마타마로 변합니다. 유키토는 상황의 위험성을 깨닫고 아라마타마가 공격하기 전에 막으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건 그의 애니메이션이고 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괴물과 마주하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아라마타마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다른 정장 남자에게 저지당합니다. 그 남자는 아카로 제2차 수정 조항을 사용하여 아라마타마를 처치하고 유키토를 놀라게 합니다. 아카는 그에게 더 많은 아라마타마가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설정된 장벽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는 유키토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뻐하는 듯 보입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키토의 아버지의 옛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유키토가 아버지와 얼마나 다른지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돌아온 이후 모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키토는 평신도 스승이 어떻게 권총을 사용하여 아라마타마를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카는 이것이 조상들이 의도한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일을 하는데 방법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때 아카는 그를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라운지로 초대한다. 그들이 들어가자 젠키가 카운터 뒤에서 그들을 맞이한다. 유키토는 그가 거리 한가운데 두고 간 것 때문에 그를 보자 짜증이 난다. 유키토와 아카가 자리에 앉자 유키토는 아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하루가 아라마타마를 정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이는 평신도 스승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카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거칠고 공격적으로 보였다. 아카는 자신이 아라마타마를 진정시키지 않고 대신 그것을 처단했다고 밝힌다. 그는 정화 과정이 아라마타마가 에너지의 일부로 돌아가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멋있고 쿨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관광객들은 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아라마타마는 그 점을 이용해 사람들을 해치며 아카는 그것에 매우 화가 나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한다. 유키토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데 하루는 여성스러운 힘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카는 인간에 비해 아라마타마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는 사람들을 구하고 괴물들을 처치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아카는 하루가 마코토의 가르침과 아라마타마를 정화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그는 단순히 그것들을 쏘는 것을 좋아한다. 유키토는 아카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카는 그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일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카의 제자 이바라가 와서 에이키에게 이전에 아라마타마의 본체를 발견했다고 전한다. 유키토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카가 그것을 쏘았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에이케는 아라마타마가 그가 이전에 본 눈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실제 몸이 다른 곳에 있었고 단지 그 지역을 정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기를 유키토와 함께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유키토에게 언제든지 라운지로 돌아와도 좋다고 전한다. 그는 이바라와 함께 떠난다. 진기와 유키토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아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묻는다. 진기는 그 회사가 먼저 쏘고 나서 질문하는 회사라고 대답한다. 유키토는 진기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묻는다. 진기는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키토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기는 관광객들이 가져오는 에너지 때문에 섬의 관광이 증가하면서 많은 아라마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섬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방해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라마타마에 의해 다치게 되고 아카는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매번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라마타마와 마타마는 인간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맞서려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들은 인간처럼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유키토는 아카의 방식에 대해 하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진기는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지만
두 사람의 과거로 인해 서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키토는 그들이 아버지의 제자들이자 형제라고 생각했기에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진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돈을 아카의 집에 두고 온 것을 잊어버려 그를 남겨두고 떠난다. 그는 아카의 집에 돌아갈 동안 먼저 집에 가라고 그에게 말한다. 유키토는 이전에 진기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어 떠난다. 이제는 별일이 아니다. 그는 걸으며 아라마타마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으르렁거림이 들린다. 사람들이 등장해 공포의 장면을 연출하기 시작한다. 유키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간다. 그는 아카의 회사 일원 중 한 명인 마키타를 만나 자신도 통행이 허락된 하급 마스터임을 밝힌다. 그는 아라마타마와 맞서기 위해 그곳으로 가며 아카가 아라마타마는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한다. 유키토는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는 정화 주문을 걸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주문은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그의 힘은 오토바이에 효과가 없다. 그 순간 아카의 경호팀이 괴물에게 미국산 화력을 사용하고 진기가 유키토를 제때에 구해낸다. 팀은 계속해서 사격을 하지만 아라마타마는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기는 아라마타마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아카의 계획이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팀이 탄약을 다 쓰기 전에 아카가 도착하여 손을 이용해 방귀를 뀌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는 생명체를 마주하고 어둠의 기운이 감도는 치도리를 발동한다. 주문을 외운 후 그는 변신하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듯 신음한다. 그의 팔은 아라마타마로 변하며 손 중앙에 눈이 생긴다. 아라마타마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변형된 손으로 쉽게 내동댕이 친다. 진기는 아카가 아라마타마의 에너지를 흡수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유키토에게 설명한다. 생명체가 다시 일어나 아카와 맞서기 위해 선다. 그가 아카에게 돌진하지만 아카는 그것이 움직이기 전에 베어낸다. 그는 흑백으로 보이는 괴물들에게 멋지게 레몬을 짜며 여유를 부린다. 아카는 자신이 죽은 스승보다 더 강해지고 용보다 더 강해질 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아라마타마에서 잘라낸 윤을 입에 짜 넣어 그 액체를 마십니다. 이로 인해 그의 변신이 되돌아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유키토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진기도 마땅히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카를 뒤쫓으면서 유키토는 이전 싸움으로 인해 아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진기는 유키토를 데리고 세 번째 섬으로 가는데 이곳은 하루와 그의 제자들이 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섬은 더 차분하고 덜 개발되어 있으며 숲과 신사만 있습니다. 진기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에는 와이파이나 여자들이 없다. 그는 축제가 있을 때만 방문하고 지금은 유키토가 그를 간청했기 때문에 겨우 왔다. 유키토는 하루를 만나고 그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학생들인 차테로와 야코의 환영을 받는데 진기는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 또한 진기의 성격 때문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유키토와 함께 네 번째 섬의 드래곤에게 바쳐진 신사로 안내한다. 유키토가 더 궁금해하자 그들은 드래곤들이 사는 곳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보이는 섬을 보여준다. 드래곤들이 오래전에 난폭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사가 세워졌다. 그들은 유키토에게 드래곤들이 만든 최근의 역사와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라고 말해준다. 유키토는 아케가 이전에 드래곤보다 강해지고 싶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그는 그가 언급했던 것이 불이 드래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드래곤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기억이 떠오르지만 기억 속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기가 학생들을 괴롭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할 때 그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다. 진기가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술을 마시려 할 때 하루가 도착한다. 그는 유키토를 신사로 환영하고 그를 기록 보관소로 안내한다. 안에서 하루는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펜타닐을 제공하고 그가 왜 자신을 보러 왔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그날 첫 번째 섬에 갔을 때 아케를 만난 이야기를 한다. 하루는 아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유키토가 계속하도록 한다. 유키토는 아케가 권총으로 아로마타마를 사용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의 의견을 묻는다. 하루는 아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유키토에게 레이 에너지에 대해 아는지 묻고 유키토는 예. 진기가 말한 것만 안다고 대답한다. 그는 레이 마스터들이 어떻게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지 아는지 묻고 유키토는 들었다고 확인한다. 하루는 그에게 외부의 섬들을 보여주고 그들이 가진 5G 에너지의 큰 흐름에 대해 이야기한다. 유키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눈을 감고 집중하라고 말하며 레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레이 마스터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의식 깊숙이 들어가 이 에너지의 주류를 찾으라고 말한다. 그곳이 레이 마스터들이 힘을 끌어오는 곳이다. 유키토가 그렇게 하는 동안
하루는 그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멈춘다. 이 경험은 유키토를 흥분하게 하지만 하루는 그가 이 작업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타마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하루는 유키토에게 마타마는 같은 레이 에너지로 만들어지며 해롭지 않지만 장소가 더럽혀지면 아라마타마로 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는 레이 마스터의 일은 이 생물들을 정화하고 주류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유키토는 하루에게 아케가 강해지기 위해 운동한 아라마타마의 눈을 먹었다고 말하지만 하루는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유키토에게 아케도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고 있으며 그 또한 아라마타마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아케가 권력을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날이 지나면서 진기는 유키토에게 그의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시킨다. 유키토는 에너지를 끌어오는 방법은 알지만 조절하는 방법은 모르는 것 같다. 훈련 중 그는 고조처럼 행동하려다가 넘어지고 만다. 그건 단지 4개의 섬을 흔드는 지진일 뿐이다. 진기는 그가 단순한 지진에 겁먹고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더 훈련해야 한다고 한다. 다음 날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자 진기는 유키토를 자신의 고인의 무덤으로 초대한다. 무덤에 도착하자 진기는 앉아 술을 마신다. 유키토는 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께 경의를 표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3명의 원로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전날과 아침에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불이용이 기분이 나빠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기가 마코토에게 경의를 표해 섬들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유키토가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섬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원로들은 진기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라고 요청합니다. 진기는 4번째 섬에 살고 있는 2마리의 용을 가리키며 그들의 역사와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용이 폭주하면서 섬들이 바다에 가라앉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코토는 그의 목숨을 맞바꾸기 위해 10년 동안 땅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유키토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고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초 후 그들은 이바라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진기가 그녀를 술에 초대하지만 그녀는 무시합니다. 진기는 유키토를 그녀의 부모님의 묘소에 경의를 표하러 데려갑니다. 유키토는 이바라가 실수로 떨어뜨린 열쇠를 보고 진기에게 첫 번째 섬에 가서 그것을 돌려주자고 부탁합니다. 유키토는 진기를 첫 번째 섬으로 끌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는 에카의 학생과 잘 지내길 바라지 않지만 그녀가 열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기는 그가 첫 번째 섬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카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그가 떠나려는 순간을 발견한다. 그들은 왜 여기 왔는지 이야기하고 그는 마키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유키토에게 집으로 돌아갈 때 조심하라고 말하며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키토는 에카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다. 그들은 2번째로 앉아 마키타와 이야기한다. 유키토는 이바라를 불편하게 했을까봐 묘지에서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마키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야카 사람들은 묘지에서 웃고 즐기며 경의를 표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이바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 수 있다. 유키토는 이바라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묻고 마키타는 그 이야기를 한다. 몇 년 전 아라마트마가 나타나 그녀의 집을 공격해 불태워버렸다. 에카가 개입했지만 이바라의 부모에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이것이 운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분노를 아라마트마에게 쏟아내며 멸종시키려 한다. 진기는 대화가 너무 어두워졌다고 불평하고 마키마는 사과한다. 유키토는 마키마에게 이바라에게 열쇠를 주라고 부탁하지만 마키타는 유키토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바라를 불러 유키토와 만나게 한다. 두 사람은 처음에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유키토가 결국 열쇠를 돌려주고 이바라는 그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 전에 다시 땅이 흔들린다. 마키타는 또 다른 지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기가 그것이 불 아라마타마라고 정정한다. 이로 인해 이바라가 급히 나가게 된다. 마키타는 혼란스러운 진기와 유키토에게 이바라가 불 아라마타마가 주변에 있을 때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말한다. 진기는 자신과 유키토가 그녀를 막으러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마키타는 아카에게 알린다. 에이케는 이누오와 최근의 아라마타마 사건과 곧 대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 불 아라마타마의 출현에 대한 전화를 받는다. 진기와 유키토는 아라마타마가 일으키고 있는 폭발 쪽으로 달려간다.
가는 길에 그들은 크랙을 피우면서 베이핑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만난다. 진기는 그녀를 돕고 유키토에게 계속 이바라를 추적하라고 말한다. 이바라는 두 명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아라마타마에게 도착한다.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며 혼자서 그 생명체와 맞서기로 한다. 아버지가 죽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생명체에게 돌진하며 공격하려 하지만 그것은 손쉽게 막아낸다. 그 생명체가 그녀에게 불을 발사하려는 순간 유키토가 막아주어 이바라는 아카가 예전에 그녀를 지켜준 기억을 떠올린다. 아라마타마는 계속 불을 내뿜지만 유키토는 물로 만든 방어막을 유지한다. 그는 주문을 사용해 괴물을 공격하고 효과는 있지만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유키토는 이바라에게 조타로와 야코가 다가오자 도망가라고 요청한다. 아라마타마가 또 다른 화염 공격을 퍼부어 유키토의 방패로 막히지만 겨우 약간만 막힌다. 유키토는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아라마타마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바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도망가면 아라마타마가 그들을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혼자서 맞서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번개 능력을 사용해 생물체에 타격을 가하고 유키토에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유키토는 아라마타마를 물에 씻어내고 불을 끄기 위해 더 큰 장벽을 만든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생물이 여전히 서 있어요. 이제 그들은 다시 해야 해요. 유키토는 그들이 이길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그들은 레이마스터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는 차테로와 야코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모두 생물에게 연속 공격을 퍼부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라마타마를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한번 바람, 물, 번개를 사용해 생물을 압도하며 정화시키려 애써요. 그들은 승리를 축하하지만 네 번째 섬에서 세 개의 불바위가 날아와 옆에 떨어지면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바위들은 곧 아라마타마로 변해 즉시 불로 공격해요. 운 좋게도 유키토는 빠르게 행동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물장벽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즉시 기진맥진해지고 장벽이 무너집니다. 아이바라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유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한 아라마타마가 그들 주위에 불장벽을 형성하여 탈출할 길을 막고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유키토는 아라마타마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하며 그들이 죽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눈은 힘이 솟구치면서 빛나지만 하루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아라마타마를 처리하자 멈춥니다. 에이카도 나타나 또 다른 아라마타마를 처리하고 두 사람은 함께 세 번째 아라마타마를 처리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학생들을 살피는 동안 세 번째 아라마타마가 다시 일어나 에이카는 조금 기뻐합니다. 그는 소비하려고 쏜 아라마타마의 눈을 가지러 가지만 하루는 즉시 그것을 정화한다. 이것은 아카를 화나게 하고 하루는 그에게 만약 마코토가 그가 흑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묻는다. 에이카는 이 질문에 지쳤다. 왜냐하면 마코토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를 복수하고 싶어하고 하루가 그의 길을 막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세 번째 아라마타마가 그들에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루는 자신의 바람의 힘을 사용해 그것의 일부를 파괴하고 아카는 그것에 눈을 쏜다. 눈이 떨어지자 아카는 그것을 잡으러 뛰어가지만 하루가 이것을 보자 그를 바람으로 밀어낸다. 이것은 에이카를 화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가 그의 길을 막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흑마법을 발휘하고 그의 팔이 변형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하루의 모든 공격을 막습니다. 진기가 도착하여 두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 눈을 정화하여 에이카를 더 화나게 할 위험을 무릅씁니다. 진기는 그들이 제자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고 표현하며 마코토가 이런 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선생님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하루는 아카에게 마코토는 그의 흑마법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아카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 아이바라는 유키토, 진기, 하루의 제자들을 기차역에서 배웅합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을 논의하며 서로에게 감탄합니다. 유키토는 아이바라와 함께 몬스터를 물리친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자 아이바라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번호를 물어본다. 차테로와 야코 또한 아이바라와 연락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주인들 간의 문제로 인해 서로 멀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키토와는 연락을 유지하며 1회에도 친구가 되기로 한다. 결국 네 학생은 그들의 주인들 사이의 갈등을 무시하고 서로 연락을 이어간다. 그날 밤 유키토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모모코에게 아카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모모코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모모코는 하루가 아카와의 싸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마코토가 생명 없는 상태로 발견된 날 이후 아카가 변해버렸다고 전한다. 그는 더 이상 섬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평신도 사부로서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와 하루는 많은 싸움을 벌였고 결국 아카는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떠났다. 그는 몇 년 후에 돌아오려 했지만 하루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그만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유키토는 현관에서 자고 있고 진기는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본토에 있을 때 자주 꾸던 꿈을 꾼다. 그는 오랜만에 그 꿈을 꾸는 것이다. 꿈에서 그는 항상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대신 아래를 바라본다. 깊은 곳에서 그는 붉은 빛이 빛나는 것을 본다. 자세히 보니 그는 빠르게 갑작스러운 붉은 빛에 의해 차지되는 기의 주류를 본다. 빛은 그를 향해 다가가려는 아라마타마의 눈으로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치 물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몸부림치다가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진기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그냥 이상한 꿈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진기는 그의 눈이 밝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유키토는 친구들에게서 제3섬 축제에 초대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유키토는 초대를 받아 너무 기뻐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오랜 외로움 끝에 마침내 축제를 함께 즐길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키토의 어깨너머로 메시지를 엿본 진기는 그에게 마코토가 쓰던 가면을 건넵니다. 축제에서는 가면을 쓰는 것이 관례라 이 가면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말합니다. 축제의 밤이 오고 진기는 유키토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유키토는 현장, 군중, 모든 것에 감탄한다. 나중에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동안 네 번째 섬의 화산이 폭발하며 불이 용이 다시 깨어난다. 축제에 있는 사람들은 재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공포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10년 전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작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이누오는 그들을 진정시켜 화산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섬들을 대피할 준비를 하게 한다. 유키토는 걱정하며 진기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진기는 웃으며 유키토에게 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유키토는 지금 이 시간에 진기가 어떻게 이렇게 웃으며 쓸데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섬들이 좋다고 대답한다. 진기는 자신도 섬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순간이동 주문을 시전하고 유키토를 남겨둔 채로 사라진다. 유키토는 멍하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다음 날 섬 주민들이 대피하는 동안 하루가 그의 학생들과 함께 유키토에게 이야기하러 온다. 그는 유키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10년 전 일어난 일, 그리고 왜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15년 전 수룡의 힘이 약해졌을 때 마코토가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한다. 그는 수룡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위식을 행해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레이 에너지에서 드래곤을 제거하고 그 거대한 생명 흐름을 키울 수 있는 더 작은 것으로 변형시켰다. 이것은 드래곤이 예전의 힘을 되찾고 준비가 되었을 때 레이 에너지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드래곤은 유키토이다. 이는 그의 놀라운 레이 마스터리 재능과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간대와 일치한다. 하루는 단지 의심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손을 대어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하루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는 주문을 사용한다. 유키토는 마코토가 아들로 삼은 물의 용입니다. 하지만 유키토는 인간 소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한 힘을 얻고 섬들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랫동안 엄청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의식을 행하여 그를 다시 레이 에너지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키토에게 열심히 훈련하여 건강한 남자가 되어 언젠가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모모코와 함께 떠나 대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코토가 그때 했던 일을 하러 네 번째 섬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는 함께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공부는 진기를 따르라고 말하며 사이가 좋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는 네 번째 섬에 도착하고 베리어 스펠을 시전하기 시작하지만 아카위 도착에 방해받는다. 그들은 서로 학생들을 돌보도록 누가 희생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시작한다. 이것은 드래곤이 그 앞에 나타날 충분한 시간을 준다. 아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손을 아리마타마 손으로 변형하고 드래곤을 공격하러 간다. 하지만 드래곤은 그보다 더 강하다. 하루는 아카가 무모하다는 것이 싫고 그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조차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는 드래곤에게 돌진하지만 드래곤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그와 아카는 계속 논쟁하지만 때가 되자 함께 협력하여 드래곤을 한 번에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공격은 성공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것은 그들을 지치게 할 뿐이다. 드래곤은 그 후 반격을 하며 아카를 가격한다. 하루는 그를 확인하러 가고
그를 이곳에서 데려가려 하지만 드래곤은 물러서지 않는다. 드래곤이 다시 공격한다. 운 좋게도 유키토와 다른 이들이 제때 도착해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마스터들은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그들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격을 퍼붓고 드래곤을 막아냅니다. 드래곤이 약해지지 않아 아직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점점 지쳐갑니다. 하루는 스승의 주문 중 하나를 사용해 드래곤을 사슬로 묶고 화산으로 밀어넣습니다. 드래곤은 사슬을 끊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아카는 흑마법을 사용해 아라마타마로 변신하기로 결정하고 하루와 함께 드래곤을 아라마타마 대 아라마타마로 공격합니다. 안타깝게도 드래곤은 여전히 너무 강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투가 그룹을 압도하려 할 때 진기가 도착해 상황을 돕습니다. 그가 평생 준비해온 위식을 행할 때가 되었다. 유키토는 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진기는 아직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는 유키토에게 물의 용의 힘을 되찾고 싶은지 묻고 유키토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진기는 자신의 섬과 그곳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인정한다. 그는 유키토가 용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식을 수행하는 주문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이제 그가 기다려온 일을 할 때가 되었다. 화염의 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진기는 모든 이에게 마지막 레이 마스터로서의 위협을 행할 것이라고 알린다. 이 위식이 그의 죽음을 초래할 것임에도 그는 이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빠르게 주문을 외워 자신과 유키토를 레이 에너지 영역으로 옮깁니다. 유키토는 그곳에 있는 것이 혼란스러워서 진기가 설명합니다. 그는 물드래곤의 영혼을 레이 에너지와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의 물 에너지가 강하고 유키토와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유키토는 진기가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기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을 보호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뛰어내리라고 요청하지만 유키토는 위험해 보인다고 거부합니다. 진기는 그가 거기에도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키토는 진기가 매개체인지 물어보고 진기는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유키토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 진기는 그가 물러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진기는 그의 손을 잡고 에너지 속으로 뛰어든다. 그들은 물의 용이 잠들고 있는 물속에 떨어지고 유키토는 그것과 연결되어 자신의 힘과 기억을 되찾는다. 힘이 그를 통해 흐르는 동안 진기는 그를 흐름에서 끌어내고 사라진다. 현실 세계에서 진기의 몸이 땅에 떨어지고 유키토가 깨어난다. 유키토는 즉시 메말라버린 호수를 채울 만큼 많은 물을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은 비켜서 옆에서 지켜본다. 유키토는 그 후 물의 용으로 변신해 불의 용과 맞섰다. 수룡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화룡을 공격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마리의 용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유키토를 걱정합니다. 그들이 바라기는 그가 화룡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되찾길 바라지만 그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유키토는 수룡 안에서 화룡과 소통하며 오랫동안 혼자 두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는 화룡을 진정시키고 화룡도 차츰 가라앉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합쳐져 지맥 에너지로 돌아가며 다시 균형이 회복됩니다. 싸움이 갑작스럽게 끝나자 다른 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유키토는 인간으로 돌아와 진기를 깨우려고 하지만 진기는 깨지 않는다. 하루는 그에게 진기가 죽었다고 말하고 유키토는 충격에 빠진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린다. 곧 진기의 장례식이 열리고 유키토는 여전히 상심해 있다. 그는 방에 머무르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의 친구들도 그가 걱정되지만 그보다 더 진기의 죽음에 슬퍼한다. 진기는 그의 장난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섬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방식으로 기억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이렇게 빨리 이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모코는 유키토의 방을 방문하여 진기를 마지막으로 보러 가자고 초대한다. 유키토는 여전히 슬퍼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수룡으로 변할 만큼 강했다면 진기가 의식을 치를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모모코는 그를 위로하며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진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후 유키토는 진기의 시신이 놓여있는 곳으로 마타마가 방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곳을 따라가 이누오가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누오는 섬을 도와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또 다른 가족이 그 대가로 희생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가슴 아파합니다. 유키토는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누오는 방을 나가고 유키토는 진기와 단둘이 남습니다. 유키토는 진기에게 가서 자신이 느끼는 모든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는 그를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정신 차리고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분노의 순간
유키토는 레이 에너지 영역으로 끌려가고 증기가 생명을 걸고 기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증기는 자신이 주류로 끌려가고 있어서 가고 싶지 않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유키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증기는 자신을 그의 제자라고 부르면서도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를 비웃는다. 이로 인해 유키토는 그에게 비꼬며 돌아서고 증기는 사과를 계속한다. 하지만 그 순간 증기는 물살에 끌려가고 유키토는 그를 막을 수 없다. 유키토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모모코에게 하루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아직 증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스스로 물의 용으로 변신한다. 하루, 아케, 그리고 그들의 학생들은 유키토가 물의 용으로 변신할 때 모두 느낀다. 그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경계태세를 갖춘다. 공중에서 유키토는 에너지 영역을 상상하고 네 번째 섬의 화산에 뛰어들어 그곳으로 다시 가기로 결심하며 봉인을 깨뜨린다. 그는 레이 에너지에 도착하고 증기를 찾기 시작한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레이 에너지가 있어 현재 주류로 끌려가고 있다. 유키토는 제때 증기의 레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계속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만나 이번에는 그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코토는 유키토가 지난 10년 동안 본토에 있는 동안 자신이 레이 에너지의 불이용을 잠재우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유키토를 본토에서 성장하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용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키토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아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키토가 돌아온 지금 마코토는 불용을 제어하는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에게 맡기고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와 아들로서 함께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유키토는 아버지의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 증기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를 다시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코토는 그곳을 잘 알고 있으니 길을 안내합니다. 그는 이제 10년째 죽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마코토는 아들에게 레이 마스터리와 특히 레이 에너지 영역에서 주변 에너지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는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요. 유키토는 마코토가 아직도 자신을 아들로 여긴다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그 말에 그는 기쁩니다. 유키토는 또한 증기의 영혼에 마법을 걸어 사후세계로 떠나기 전에 잠시 더 머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둘은 마법이 풀리기 전에 서둘러 증기를 찾으러 갑니다. 그들이 연기의 흐름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남은 사부들과 제자들은 제3섬의 용신사에 모입니다. 하루는 소환의식을 거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며 원치 않는 에너지들도 끌어들입니다. 유키토와 마코토는 마침내 증기를 발견하는데 증기는 자신을 빨리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에너지의 흐름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유키토는 증기를 구해냅니다. 증기는 유키토가 자신을 구해줄 것을 항상 바랐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키토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다고 말하자 증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마코토는 다른 방법이 많았다고 그를 꾸짖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면 섬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눈 후 유키토는 증기와 함께 영역을 떠나기 위해 마코토에게 섬의 위치를 아는지 묻습니다. 마코토는 화산의 장벽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유키토가 장벽을 부순 후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주위를 둘러보다 멀리서 반짝이는 빛을 보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증기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반짝이는 것이 탈출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뻗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잡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호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들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호출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면서 사라집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마코토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코토는 그들에게 자신이 에너지 영역에서 불이용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두 소녀는 떠납니다. 밖에서 에이카는 물의 용을 위해 마련된 물의 신전에 손을 뻗기 위해 자신의 힘을 깨웁니다. 그의 손은 에너지 영역을 뚫고 유키토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유키토는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데 그곳은 불이용의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가 떠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는 그것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물의 용인 동시에 섬에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이용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고 그를 놓아줍니다. 에이카는 다시 그를 붙잡고 그와 증기를 끌어냅니다. 유키토는 곧 현실 세계에서 깨어나고 증기가 더 이상 그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집에 있는 증기는 깨어나서 모모코와 이누우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그가 몇 분 전 죽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는 맥주를 원합니다. 유키토가 증기가 다시 살아있음을 발견하자 그는 기뻐하며 친구들에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케와 하루는 형이 돌아와서 안도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긴장이 풀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케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유키토는 친구들과 고등학교에 갑니다. 이제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다음 비디오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